아일랜드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는 어느 날, 한 교차로는 이미 침수가 시작되었고 차들이 잠기기 시작하는데요. 한 배수로는 물이 역류해 엄청난 높이의 물이 솟구쳐 오르는데요. 이대로 가다간 인명피해도 발생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때 한 중년 남성이 트럭에서 내리고 이를 해결하려는 듯 뚜벅뚜벅 침수된 곳으로 걸어갑니다. 그 남성분이 꼭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네요.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시작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버튼 클릭 한 번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본 내용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있는 사연을 재구성하여 제작하였습니다. 감동적이고 가슴 따뜻한 사연이나 재미있는 사연은 이메일 또는 쪽지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연자를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에서 북쪽으로 좀 떨어진 도시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는 로리 기분이라고 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철물점은 단순 생활 시설 수리에 이용되는 수리용품들을 파는 뿐만 아니라 저의 철물점이 작은 서민들이 많이 사는 더블린 북부 도시에 있는 마을에 있는 탓에 인근 마을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수리해주는 사실상 수리공과 다를 것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철물점을 운영하기 전에는 그저 배달기사의 삶을 살아오던 청년에 불과했답니다. 그런 제가 지금의 철물점을 운영하게 된 이유는 현재 마을에서 함께 철물점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한국인 아저씨 영수 아저씨가 있기 때문이에요. 원래 저는 예술가의 나라다운 아일랜드에서 바이올린 연주자로 일하시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밑에서 자라오던 예술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는 사실상 한국에서 바이올린과 관계된 학원을 운영하시면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일랜드에서 지내오던 시간보다는 한국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던 아이였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부모님께서도 저에게 예술적인 바이올린 실력을 기를 수 있도록 많은 교육을 해주시고 또 학원에 보내주셨지만 어째서인지 저는 가만히 서서 연주만 하고 있는 것이 유난히 지치고 재미가 없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그저 보통 남자아이에 불과했기 때문에 한국인 친구들과 밖에서 농구나 축구를 하면서 놀거나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뛰어다니는 것이 마냥 좋을 뿐이었어요. 제가 9살이 되기까지 저는 이러한 부모님의 밑에서 받기도 싫은 바이올린 교육을 받았고 그러는 사이 저는 수많은 한국인 친구들을 사귀기도 했죠. 어머니께서 가르쳐주시는 바이올린 교육이 끝나면 저는 한국인 친구들과 무리지어 골목을 뛰어다니거나 술래잡기를 하면서 놀았는데 어느 날 평소처럼 친구들과 골목에서 술래잡기를 하며 놀던 중 대형 사고가 나타나고 말았는데요. 골목에서 술래잡기를 하던 중 제가 옆집에 있던 한 주택가에 숨어 있다가 창문을 와장창 깨버린 것이었고 너무나 놀란 마음에 그저 친구들과 도망을 치려던 순간 저는 한 한국인 아저씨에게 붙잡히고 말았죠. 유난히 덥던 그 여름날에 매우 짧은 런닝만 입고 있던 그 한국인 아저씨는 얼굴에 상처도 많고 덩치도 매우 커서 마치 조폭 영화에 나올 것만 같은 무서운 사람처럼 생겼었는데 저는 그러한 아저씨의 모습에 당황하고 말았는데요. 근데 아저씨께서는 무서운 외모와는 달리 저에게 다친 곳은 없는지 먼저 물어보시면서 창문은 자기가 직접 수리하면 되니까 도망간 한국인 친구들도 모두 데려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말하는 아저씨의 모습에 한국인 친구들을 모두 데려왔고 그러한 저희를 보시던 아저씨께서는 저희를 데리고 골목의 한 슈퍼에 들어가 저희가 먹고 싶은 모든 아이스크림을 사주셨죠. 자신의 집 유리창이 깨졌지만 상냥하게 대해주시는 모습에 저는 아저씨가 마치 아빠처럼 느껴졌고 그렇게 저는 골목에서 놀 때마다 가끔 아저씨의 집을 찾아가서 밥을 얻어먹거나 아이스크림을 얻어먹기도 했죠. 그 집에는 저와 비슷한 또래의 아이는 없었는지 아주 단순한 한국어로 말을 할 수 있는 제가 방문할 때마다 아저씨뿐만 아니라 옆에 있던 한국인 아주머니까지도 저를 항상 반겨주셨고 저는 바이올린을 연습하는 시간보다는 아저씨 집에 놀러가 노는 시간만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는데요. 그 한국인 아저씨께서는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셨는데 거기에는 제가 평소 절대 볼 수 없는 드라이버나 많은 종류의 공구, 심지어는 어디 쓰는지도 모를 빨간색 다라이까지 자리 잡고 있었기에 호기심 많은 나이였던 저에게는 그저 그곳이 천국과 다름없었어요. 무려 5개월이 넘는 시간을 아저씨의 철물점에 놀러 갈 때마다 아저씨께서는 저에게 철물점에 있던 각종 공구들의 사용법들을 알려주시면서 남자로 태어났다면 집 곳곳을 수리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과 함께 그저
9살밖에 되지 않은 저에게 정말 많은 각종 기술들을 알려주셨죠. 제가 아일랜드에서 왔다는 외국인이라는 사실은 별로 상관하지 않으셨고 간혹 자신이 아일랜드어를 배워왔다면서 저에게 아일랜드어에 대하여서 물어보시는 모습은 정말 항상 모든 일에 열정이 넘치시는 것 같았죠. 하지만 바이올린 연습을 게을리하고 자주 아저씨의 철물점으로 놀러가는 제 모습에 어느 날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를 몰래 따라오셨고 결국 제가 한국인 아저씨의 철물점에서 수리에 대한 기술을 배우고 있었다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되셨죠. 그 순간 저는 어머니한테 무조건 혼나겠다라는 마음에 무서워 벌벌 떨고 있었는데 어째서인지 어머니께서는 그 한국인 아저씨에게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어린아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는 악기뿐만 아니라 이런 돈 주고도 배우지 못할 기술들을 배울 수 있을 때 배워야 된다는 말과 함께 기술들을 그저 재미삼아 가르쳐주고 계셨던 그 한국인 아저씨에게 계속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인 영수 아저씨네 철물점으로 맘 편히 매일 출근 도장을 찍으러 다녔고 이제는 바이올린 연습도 하지 않고 다니게 되었죠. 언제나 제가 올 때마다 매울라면이나 한국의 간장 계란밥들을 간식으로 해주시면서 저에게 각종 철물점의 도구 사용법이나 수리를 하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시는 시간은 제가 하루 중 가장 행복해하는 시간이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항상 철물점에 계시던 영수 아저씨는 보이지 않고 언제나 저를 반겨주시던 아주머니께서 나오시며 이제 영수 아저씨는 잠시 동안 철물점에 못 올 것 같다며 아저씨가 저한테 전해주라고 했다는 작은 공구 상자와 빨간 목장갑을 건네주시더군요. 그리고 그날 이후 약 2년 동안은 영수 아저씨를 아예 볼 수가 없었답니다. 매일 철물점으로 가서 영수 아저씨가 있는지 확인하러 다녀봤지만 6개월 뒤에는 아예 그 철물점이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더는 영수 아저씨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저는 13살이 약간 넘은 나이가 되자 가족들과 한국을 떠나 다시 아일랜드로 돌아오게 되었죠. 어머니께서 운영하시던 바이올린 학원의 수강생이 더 이상 늘지 않아 어찌할 도리가 없이 내린 선택이었지만 저는 한국을 떠나는 마지막 날에도 너무 아쉬워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죠. 이미 영수 아저씨가 운영하시던 철물점은 사라진 뒤였다고 하나 아일랜드로 되돌아가는 그 순간부터는 영수 아저씨를 영영 만날 수 없을 것 같다는 어머니의 말은 그때 당시 저에게 더더욱 큰 상처가 되었죠. 결국 다시 아일랜드로 돌아온 저는 아일랜드에서의 교육과정에 적응해 나가며 그저 평소와 다름없는 생활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언제부턴가 어머니께서는 아일랜드로 돌아온 탓인지 저에게 바이올린에 대한 교육들을 다시 강요하셨고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저를 가만히 집에서 바이올린 연주하기만을 원하는 생활로 만들어 가시더군요. 결국 저는 한국에서 아일랜드로 돌아와 약 6년 동안 어머니께 억지로 바이올린 연주를 배워나가면서 집안에만 갇힌 생활에 익숙해졌죠. 하지만 대학교에 가게 된다면 저는 두 번 다시 바이올린은 쳐다도 보지 않을 것이라는 결정을 하고 있었기에 저는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자유를 갈망하며 대학 진학을 결정해야 할 시기에 안타깝게도 연초를 좋아하시던 저의 아버지께서 폐암에 걸리시게 되면서 저는 인생의 갈림길에 서고 말았는데요. 이제야 자유롭게 원하는 것을 배우며 살아가고자 했던 제 인생을 뒤로 한 채 급작스레 폐암에 걸리신 아버지는 똑바로 숨쉬는 것도 쉽지 않아 하시면서 저와 어머니에게 큰 병원비 부담을 안겨주셨죠. 아버지가 빨리 낫기를 원하는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그러한 큰 병원비를 내기 위해선 어머니의 수입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고 결국 저는 대학교 입학을 미루고 즉각 돈을 벌 수 있는 배달기사를 하게 되었죠. 아일랜드에선 이른 저녁이면 배달기사들이 일을 하지 않았지만 저는 새벽까지 일을 하는 배달기사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고등학교만 이제 막 졸업하고 할 수 있었던 일에는 선택지는 그다지 많진 않았고 그때 당시 제가 최고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직업 또한 배달기사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배달기사로서의 삶을 약 2년 정도 살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일랜드에 엄청난 양의 폭우가 내리던 날이었어요. 최대한 많은 시간을 일해야만 아버지의 치료비를 보탤 수 있었던 저도 그날은 도저히 운전이 불가능해서 일찍 귀가를 하려던 찰나에 한 사거리 교차로에 정차하게 되죠. 보통 차가 막히지 않던 곳인데 그날따라 비도 많이 오는데 너무 차가 막혀서 앞을 내다보니 도로가 물에 잠겨서 도로 배수로에서는 상당한 양의 물들이 역류의 하늘로 뿜어져 나오고 있었죠. 고도가 낮은 지역의 도로였던 탓에 도로에 있던 차들은
점차 이동하기도 힘든 매우 심한 상황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아일랜드의 시설 공무원들은 비가 많이 올 것이라는 기상예보도 무시한 채 미리 예방하지도 않았고 도로가 침수가 시작되었음에도 무려 5시간 이상 방치했죠. 때문에 모든 도로 위의 승용차들은 극심한 침수 피해를 입고 말았죠. 하지만 뒤늦게 도착한 아일랜드의 시설 공무원들은 그저 배수로에서 역류하는 물기둥을 바라보기만 할 뿐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장비로는 좀처럼 고칠 수가 없다며 그저 손을 놓고 머리만 극적이고 있더군요. 답답한 상황에 너무 화가 나려던 찰나 제 옆에 있던 한 트럭에서 급작스레 한 한국인 아저씨가 내리더니 한국말로 비켜보라는 말을 하며 그 배수로 쪽으로 다가가시더군요. 한국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저였기에 그 한국인 아저씨가 매우 화가 났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고 저는 그저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아일랜드 공무원들과 도면 같은 것을 보며 여러 차례 대화를 주고받으신 그 한국인 아저씨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더니 곧 현장에 도착한 또 다른 한국인 아저씨들 6명과 함께 아직 잠기지 않은 배수로로 직접 내려가 고치기 시작했답니다. 시설 공무원들은 자신들도 황당한 듯 그저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었는데 그 한국인 아저씨 무리가 배수로로 들어간 지 몇 분 되지 않아 반대쪽에서 높이 솟아오르던 물기둥은 점점 높이가 낮아지게 되었고 물이 다른 쪽으로 원활히 빠질 수 있도록 임시 방편의 배수로까지 만들어서 도로에 넘치던 물은 점차 안정화되더군요. 차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아일랜드인들도 도로를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자 차에서 내려 그 한국인 아저씨 무리에게 박수를 보내면서도 감사하다는 손을 흔들어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이 종료되기까지 약 1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서 저 또한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그 아저씨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려고 다가갔는데 다가간 순간 저는 저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답니다. 바로 그분은 아주 옛날 저에게 수리에 대한 기술을 가르쳐 주셨던 영수 아저씨였기 때문인데요. 근데 놀랍게도 아저씨를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하니 아저씨의 다리 한쪽이 의족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곧 아저씨께서도 저를 알아보셨는지 반가운 한국말로 저의 이름을 말씀하시며 안아주시고는 이제까지의 상황을 이야기해 주시더군요. 평소 당뇨병을 앓고 있던 영수 아저씨는 당뇨가 점점 심해져 결국 다리를 잃게 되어 의족을 착용할 수밖에 없었고 다리를 잃고 절망적이었던 그때 당시 두텁게 지내던 친구가 아일랜드에 이민을 간다는 말에 친구분과 함께 이민 오시게 됐고 저와 가까운 마을에서 머물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저씨께서는 제가 아일랜드 사람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곳으로 되돌아온 줄은 몰랐다면서 자신의 친구들이 한국에서와 매한가지로 지금 아일랜드에서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다며 놀러오라는 명함을 하나 주시더군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저는 약 10년 전과 비슷하게 한국의 영수 아저씨네 철물점에서 무엇인가를 배우던 소년처럼 아저씨와 친구분들이 아일랜드에서 운영하시는 철물점에 놀러가 매우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수많은 대화를 나누며 저의 딱한 사정을 들으신 영수 아저씨와 아저씨의 한국인 친구분들은 위험하게 배달기사 운전하지 말고 차라리 자신들과 철물점을 운영하는 직원으로 일해보지 않겠냐는 고마운 제안을 해주시더군요. 보수 또한 배달기사보다 훨씬 많이 주시겠다는 말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도 들면서 알 수 없는 눈물이 흐르게 되었죠. 그리고 약 2년 지난 지금 저는 아저씨와 함께 아일랜드인들의 마을 생활 수리를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사람들로 유명해지면서 철물점의 사업은 더더욱 커지게 되었죠. 저희 아버지의 병원비도 영수 아저씨의 철물점에 일하면서 부담 없이 낼 수 있었고 그러한 이유 때문인지 다행스럽게도 아버지는 폐암 완치 판정을 받게 되셨어요. 제가 어렸을 땐 추억을 그리고 성인이 되었을 땐 기회를 주신 영수 아저씨에게 정말 감사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고 있는 저는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과 관련된 흥미로운 사연 들어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